몇 년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적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이사 후 첫날, 집 주변을 둘러보며 경치를 즐기고 있던 중낮고 버려진 듯한 작은 창고를 발견했다. 창고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위에는 잡초와 덩굴이 얽혀 있어 오랫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듯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곳으로 다가가 보기로 했다. 문이 쇠락하고 녹슬어 있었지만 열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먼지로 가득한 여러 가지 오래된 도구들과 상자들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을 주워들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밤이 되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일기는 이 집의 이전 주인이 작성한 것이었고 주로 평범한 일상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기 내용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그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온다.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들.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몇몇 페이지는 찢겨진 채로 남아있어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일부 페이지에는 알 수 없는 낙서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중 유독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 여인의 그림이었다. 그녀의 눈은 검고 빈틈없이 그려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서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이틀 후 밤 일기에서 묘사된 소리를 나 또한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로 여겼지만 점점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무언가가 말을 걸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렵지만 이 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던 나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이전에 읽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글귀들이 나타나 있었다. 이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소리를 따라가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진실이 나를 파멸시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소리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깊은 밤, 불빛 하나 없이 오직 그 소리에 의지해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점점 더 기괴한 형태로 변했고 내 귀에는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흐느낌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를 따라간 끝에 도착한 곳은 예전에 발견했던 그 작은 창고였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곳에서 나는 일기장에서 보았던 그 여인의 형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림 속 여인과 닮은 모습이 실체가 안개처럼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고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후의 기억은 흐릿했다. 아마도 나는 오랜 시간 그곳에 서 있었던 것 같다. 깨어났을 때는 집 앞에서 나를 걱정하는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었다. 그들은 내가 창백하고 몸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창고에 가지 않았다. 일기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때의 일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그 소리가 떠오르곤 한다. 마치 나를 다시 그곳으로 부르려는 듯한 소리. 나는 지금도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평생 미스터리로 남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 유혹에 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로 나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느껴지는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아마도 이 집에는 나보다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 젊은 대학생인 철수는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이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어두운 밤이었고 창밖으로는 드문드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서관은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귀가한 상태였고 철수는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철수는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자꾸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의자 끄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공부에 몰두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더 자주 들려왔다. 마침내 철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불이 꺼진 열람실 끝 속에서
어둠이 깔려 있을 뿐이었다. 철수는 기분이 찜찜했지만 그럭저럭 넘기려고 다시 책에 집중했다. 그때였다. 급격하게 등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가 그의 뒤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섬뜩한 감각이었다. 철수는 남은 용기를 쥐어짜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제야 철수는 사람 소리가 들리던 쪽으로 아예 탐색을 가보기로 결심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열람실 끝 어두운 쪽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책장이 서 있었다. 철수는 책장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나 누가 숨었을까 싶어 틈새를 들여다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되돌아오는 길, 철수는 갑자기 발밑에서 한기의 파동을 느꼈다. 깜짝 놀라 아래를 보니 바닥에는 누군가 흘리고 간 듯한 물이 흥건히 젖어 있었다. 그는 도서관 창문이 열린 건 아닌지 살폈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비바람이 들어올 틈은 없어 보였다. 당황스러운 마음을 안고 철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자리를 정리하고 도서관을 떠나려던 순간 도서관의 구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 같기도 하고 아니면 슬픔에 찬 누군가의 울부짖음 같기도 한 불쾌한 소리였다.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에 무엄심 때문에 그 소리를 따라가 보자고 마음먹었다. 그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그 앞에는 오래된 책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중 한 권의 책이 바닥에 열려 있었다. 호기심에 철수는 그 책을 집어들었고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시야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곳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 사진 속 인물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철수에게 악에 가득한 미소를 띠고 있는 듯 보였다. 순식간에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힌 철수는 책을 덮고 바로 자리를 떨치듯 도망쳐 나왔다. 며칠 후 철수는 도서관에서 책을 조사하던 중이었다는 내용의 아무런 사건이나 실종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느낌에 시달리곤 했다. 밤이 되면 도서관에서 들렸던 그 소리가 그의 꿈속에서 되풀이됐다. 누구에게도 상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철수는 그 밤의 괴기한 경험이 점차 그의 삶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뿌리내리게 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로 철수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는 습관을 버렸지만 가끔씩 기묘한 소리를 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도서관 귀퉁이에 놓인 미스터리한 책의 정체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경험 이후 철수는 더 이상 혼자 어두운 곳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이는 그에게 남겨진 불가해한 미스터리로 남았고 그의 일상 속에 계속해서 섬찟함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였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한국의 공포썰은 대개 학교, 군대, 시골 마을, 폐가 등에서 벌어지는 신비롭고 오싹한 이야기들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한 편의 끔찍한 사건을 되도록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끝나가고 있던 9월 초 대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정신없이 바빴던 학기 동안 잠시나마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마을은 서울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한적한 농촌이었다. 우리는 주말을 맞아 금요일 저녁에 도착했으며 늦은 밤이었기에 가벼운 식사를 하고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민박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자그마한 전통 한옥으로 꾸며져 있어 정겨운 느낌을 주었다. 집주인은 70대의 할아버지로 매우 친절하고 온화한 인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근처에 있는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기로 계획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주의를 당부했다. 여기서 북쪽으로 2km 정도 가다 보면 귀신 고개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마치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하듯 경고했으나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날은 웃고 떠들며 하루를 보냈다. 그날 밤 한 친구가 갑자기 호기심을 발동시켰다. 야, 우리 진짜 그 귀신 고개 구경 가볼까? 그냥 재미삼아 말이야. 모두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성을 압도하여 작정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우린 플래시 하나씩 들고 출발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그곳은 소름이 돋을 만큼 적막했다. 바람이 불어오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어떤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을 때 오래된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검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묘한 느낌을 주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로는 분명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쫓아오는 것이 느껴졌고 다리가 풀릴 정도로 무서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행히도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그 소리는 멈췄다.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민박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깊은 탄식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아휴, 지난번에 갔던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다시는 마을을 찾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수십 년 전에 그 고개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자 아이의 혼령이라 하오. 우리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시는 그 고개에 가면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다시 차에 올라탈 때까지도 마음 한켠에는 낼 수 없는 불안감이 남아있었고 그 경험은 한동안 내 꿈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 후로도 몇 번인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체험담이 전해졌고 결국 한동안 그 고개는 마을 사람들조차도 피하는 금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갔지만 그 밤의 공포는 여전히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다.